안녕하세요. 부동산 멘토링의 이춘환입니다. 바깥 공기가 좀 따뜻해지고 일요일 날에는 이제 외부로 외출하시는 분들도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좀 안타깝기도 한데 이제 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제목은 직업의 지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보통 좀 지루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또 경제 쪽으로 전공을 하시는 분들도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책이고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지금 엘리코 모레티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를 책으로 써냈고요. 소득을 결정하는 일자리의 새로운 지형, 그리고 직업의 지리학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우리가 미국이 모든 경제 분야를 지금 사실상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전국을 이렇게 펼쳐놨을 때 어느 지역 도시 이름이 귀에 자주 들어오셨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캘리포니아라든가 시애틀이라든가 보스턴이라든가 뭐 이런 도시 이름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도시들이 지금은 이제 쇠락해 가는 모습들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도시가 성장하고 또 쇠락해 가는 그런 사이클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도시 형성에, 도시 성장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지 이런 또 힌트를 또 얻을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 테헤란로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삼성동 일대라든가 이런 지역을 보면 우연은 아니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제가 제주에 그 다음 본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음 본사가 그 1,500명의 직원들을 그대로 두고 지금 다음 카카오가 합병하면서 이제 판교에 또 새로운 둥지를 틀었죠. 그런 것을 보면서 서울과 인접한, 그리고 모든 인프라가 가까운 곳에 마치 서울이란 지역이 모든 인프라와 인력을 끌어당기는 자석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대도시의 역할이 어떻고, 그리고 그 큰 규모의 도시들이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주거지의 그 어느 일자리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소득도 결정이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제가 이제 책을 소개하면서 이제 저도 조금은 더 열심히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책을 또 소개해드리고 그러고 싶어서 열심히 읽고요. 예전에는 좀 건성건성 읽었던 부분도 이제 줄을 쳐가면서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경제의 변화로 인해 미국 공동체들 사이에서 승자와 패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시들과 주들 사이에서 전례 없이 일자리, 인구,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혁신 중심지들은 성장하는 반면 오래된 제조업 본거지들은 쪼그라들고 있다. 그러니까 도시가 성장하고 또 쇠락해 가는 과정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간에 이제 제가 목차를 한번, 전 책을 좋아하는 편인데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목차를 만들고 이렇게 내용 구성을 알차게 했는지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제조업의 흥망, 그 다음에 스마트 노동, 그리고 거대한 분리의 물결, 끌어당기는 힘,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그 자석처럼 모든 인프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인구를 집중하게 하는 힘이 그런 끌어당기는 힘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동성과 생활비의 불평등, 빈곤의 덫과 매력적인 도시들, 새로운 인적 자본의 색이라는 목차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직업의 지리학의 책은 지금 노동경제학과 그 다음에 사회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아주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 생각이 들고요. 내부를 보면 그 불안과 경제의 팽창은 언제나 일자리 수와 종류에 영향을 미쳐왔고, 이러한 측면에서 특히 그 경제의 상승과 하강은 언제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을 할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를 읽으면서 제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우리는 인생의 가장 좋은 부분을 일터에서 보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아주 그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1년 중 대부분의 날 동안, 인생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을 우리는 최선의 에너지를 일자리에 바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집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게 맞을 정도로 우리가 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어떤 일터에서 일하느냐 따라서 내 이웃도 결정이 되고 내 소득도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책 안에서 또 재미있게 논하고 있는 부분이 제조업이나 예를 들어서 웨이터, 식당에서 일하는 웨이터 수는 주변의 인구가 늘더라도 그 웨이터 수가 그렇게 그 한 식당에서 일할 수 있는 웨이터 수가 늘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창의적이고 우리가 지금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의료계라든가 아니면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의 회사들은 계속 지금 융성하고 있고 개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혁신적인 일자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엔 혁신적인 일자리, 단순한 예전에 그 은행에서 은행에서 볼 수 있었던 예금 입금이라든가 출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기계가 지금 다 대신하고 있어서 구조 조정을 해서 은행원들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단순한 업무들은 누군가 기계가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겠죠. 그렇지만 혁신적인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일자리를 만들면서 또 질적인 개선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문구입니다. 지금 지난 50년 동안 걸쳐 미국 경제는 전통적인 제조업으로부터 지식, 아이디어, 혁신의 창조 쪽으로 점차 이동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보기술, 그리고 생명과학, 클린테크 분야, 이런 분야 쪽은 점차 브레인들이 모이는 산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인구 이동도 따라 된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아무리 IT가 발달하고 이메일이나 또 화상통화가 발달한다 하더라도 그 실리콘밸리의 위상이나 시애틀의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그 굉장히 성장하는 그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가 다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직업의 지리학 관점에서 보면 결국에 이런 뭉치는 힘에 의해서 도시가 발전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후반부에 이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이렇게 밑줄을 그었는데, 두뇌 중심지는 무엇이 그리도 특별한가? 결국에는 똘똘한 사람들, 브레인들이 모이는 것이 결국에는 리더가 되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도시를 만든다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중심지들과 나머지 지역의 격차는 왜 해가 갈수록 커지는가?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단지 미국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들어가고 이사가고 싶어하는 지역들이 결국에는 특별한 그런 그 두뇌 중심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집값이 오른다는 관점이 아니라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창의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들의 집합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누가 뭐라도 기술 혁신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제조업이 종말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미국 경제의 미래는 밝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계속 개발해내고 있다는 그런 문구가 지금 눈에 띄고 있고요. 이 책을 저도 쭉 읽으면서 우리나라 브레인들도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또는 연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러우면서도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결국에는 혁신, 창의적인 혁신이 없이는 나라 발전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의 발전이 있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저희 부동산에 또 적용을 시키면 땅값이 오르고 또 집값이 오르고 이런 단순한 계산을 벗어나서 좀 더 발전적인 또 건전한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서 도시 형성에, 도시 또 개발에 집중하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한테 권하게 됐습니다. 직업의 지리학 참 좋은 책입니다. 지금까지 오비스트의 이춘환이었습니다.